오늘 이 강의 내용은 위에 거나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한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제목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경적인 기질을 개발하라.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기질 아시죠? 그죠? 이 기질은 여러분 타고나는 거거든요. 예, 타고난 성향이 기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이것은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 번씩 기질이 바뀌는 사람이 있긴 있죠. 느낌상 달라졌다 이러면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기질이 전에 굉장히 조용했는데 말이 많아졌어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혼자 놀기 좋아하다가 같이 놀기 좋아하는. 왜 달라졌지? 그건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타고난 게 후자인데, 예, 그러니까 하도 눌리고 괴롭힘 당하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본성대로 본 기질대로 못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본성이 나타나서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원래는 사람의 타고난 그 기질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절대 바뀌지 않. 우리가 이래서 기질을 개발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내가 내 기질을 잘 알고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사는 게 기질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이 기질로 있다가 저 기질로 쉘 바꿔 타는 게 기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기질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의 기질을 이해해가지고 상대방의 기질을 내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맞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성경적인 기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강의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과 체질과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아왔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각기 다르다. 서로가 가진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다. 그런데요, 네, 됐고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서로가 참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사실 너무 다른데 이 다르다는 서로의 차이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 상대방을 내 틀에 이렇게 딱 끼워 맞춰가지고 맞춰내려 하고 내 틀에 이렇게 맞춰서 고쳐버리려고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내 기준에 내 잣대에 너 바꿔내, 맞춰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 아내는 남편을 향해, 셀장은 셀원을 향해, 또 셀원들은 셀장한테 그렇게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여간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여간에서 바뀌지 않는다. 거의 안 바뀝니다. 절망적이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을 바꿔내려 하면 서로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어떤 줄 알고 맞춰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뜯어 고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상대방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실력이다, 지혜다. 맞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10년 동안 바꿔볼랬는데 바꿔지던가요? 아내를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바꿔볼랬는데 바꿔집니까? 절대 안 바꿔집니다. 내가 그냥 맞춰가 사는 겁니다. 내가. 근데 우리는 내가 맞추기 싫으니까 우리에게 제일 편한 건 뭐냐면 그냥 상대방을 바꿔내면, 상대방을 뜯어 고치면 내한테 제일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반대, 어리석음. 네. 이게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이런 기질 강의 안 해도 다 압니다. 어르신들은 한 60, 70 되신 분들은 딱 살아보면 사람들, 아유, 저것도 인간이 바뀌겠나?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사람 구실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잘 쓰는 말, 걔보다는 낫다 이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받아주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젊을수록 어떻게 해요? 바꿔내려는 거라. 신혼일수록 뜯어 고치려는 거예요. 예. 한 10년, 20년 살면 아이고, 네. 고치려고 안 합니다. 예. 우리 그 교육자들하고 오래 사시면 고치려고 안 합니다. 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들은 그건 여러분의 성향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떤 그 영적인 양식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양육반 한다고 예? 뭐 다혈질이 점액질 되겠습니까? 그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들을 이제 알아가지고 사는 것, 그것들에 맞춰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서로가 가진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면 편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서로가 가진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네. 지혜로운 성도는 서로가 가진 차이를 발견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의 기질을 발견하라. 자, 한 번 더 시작. 자,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 아시죠?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1월 달까지 설교하셨던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다가 담임 목사님 끝에쯤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에 가기 전에 서로 한판 붙어가지고 헤어졌잖아요. 그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인 거예요. 어떠냐면 바나바는요, 따라해 볼까요? 관계지향적인 사람. 이 사람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화평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간에 화평을 우선시하는 사람, 잘 좋게 지내는 걸 중요한 사람. 근데 그는 아주 부드럽고 포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람을 돌보고 세우고 이런 사역을 엄청 잘했죠. 그래서 저기 다소에 처박혀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해요? 다 가가지고 잘 달게 가지고, 그죠? 같이 해보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진짜 바울 되게 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죠. 바나바. 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 볼까요? 과업지향적인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네. 그래서 일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렇게 힘있게 잘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인데 바울은 과업지향적인, 일지향적인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환상적인 조합. 이게 환상적인 조합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한 세트가 돼야지 모든 걸 이렇게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고 있는 위험이 뭐냐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환상적인 조합이지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늘 충돌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너무 자주 충돌한다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이 비슷하면 발전이 잘 안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발전하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팀워크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또 다르기 때문에 사사건건 어떻게 해요? 붙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선교하자. 그래갖고 마가 데려갈래 안 데려갈래? 한 사람은 데려가자.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데려가가지고 야도 또 다시 좀 세워가지고 다시 야를 또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좀 니처럼 만들어 안 되겠나 이런데 어떻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야, 데려가면 짐이다. 한번 해봤다 아닙니까? 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둘이 막 이러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니는 니대로 가고 나는 내대로 가고. 그게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럼 이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옳은 거예요? 예? 누가 옳아요? 사역을 더 크게 한 바울이 옳은가요? 예? 아니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나바가 옳은가요? 이걸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방식도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좀 서로 다르다. 네, 요거는 일과 관계적인 측면만 두 개를 비교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게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세워라 내보라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빨리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말을 느려 터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향이다 생각하시고 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아주려고 하면 돼요. 자, 괄호 2, 괄호 2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역시 다양한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 공존하니까 한 목소리가 안 되시는군요. 한 번만 더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서로 다르니까요. 뭔가를 일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뭔가를 할 때 중요한 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이해하는 그게 어떤 그 보는 관점이 다르고 판단하는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이렇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맨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자고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을 위해 살자고 이렇게 다 헌신하고 사역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하려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왜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가? 네.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닌데요. 거의 8, 90%는 거의 이 성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향이 정반대에 있는 사람은 보면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답답해 죽는 거예요. 황도환 목사님 저 보면 답답해 죽는 거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진짜라니까요. 예? 그게 오래 봤다고 서로 이해될 것 같죠? 아닙니다. 오래 봤다고 더 속 넘어갑니다. 네. 우리 아내도 저를 보면 돌아불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속이 답답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이구 이런 속에서 막 네. 왜냐하면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답답함으로 끝나면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 답답함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좋지 못하게 평가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는 거죠. 이거 답답하. 이거 누림보야. 이 곰탱이야. 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질만 급해가지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답답함, 서로 안 맞는 것 때문에 이것들이 나중에 표현되고 이야기하다가 막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게 사역하려고 만나가지고 일하다가 어떻게 해요? 서로 막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막 가만히 예배만 들고 싹 집에 가면 세상 좋은 사람이죠 뭐.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진짜 같이 일 안 하면 저는 거의 네. 12제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가 거의 안 믿깁니까? 저하고 같이 일만 안 하면 저는 완전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일만 하면 네? 저런 인간이 어디 있노 이러면서. 자, 괄호 4 읽어봅시다. 괄호 4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서로 웃으면서 사랑 가운데 사역하려면 서로의 기질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맞습니다. 서로 인정해 줘야지. 인정해 줄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2가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 3이 되고 4가 된다고요.
서로가 다를 때, 그리고 서로를 인정할 때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기질의 사람한테 당신은 왜 늘 그런 식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함께하는 교회 초창기에는 이런 성향 기질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때 막 몇 달씩 했습니다. 네? 몇 달씩.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 다 그런 성향 기질로 너무 파악돼 가지고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마음이 열정은 있는 개척교회니까 다 뭐라도 하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늘 잘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 하는데 한동안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우리 이 함께하는 교회 이걸 교육하는 건 2번 하는데, 한 번은 양육반 교재에 한 번 다뤄주고 한 번은 제자반 교재에 다뤄주는데, 양육반 제자반을 1기, 2기 하신 분들은 이거 안 다뤘어요. 뒤에 하신 분들만, 한 3기, 4기 이분들만 그 교재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요즘 분들은 이거 그냥 한 단원으로 살짝 넘어가니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아니면 내 성향대로 이 사람은 옳다 그르다 자꾸 판단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어울리고 사역할 때 너무 중요한 기술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네. 서로 맞춰내는 게 이게 사랑 아니에요. 네? 뭐 사랑이래 가지고 뭐 맨날 뭘 주고 이래야 되나?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내는 그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특히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초등학교 때. 근데 중학교 때도 모르겠다. 중학교는 이 기질이 큰 것보다 이렇게 호르몬 영향이 더 크니까, 이렇게 여기는 담즙, 다열, 우울, 점액 이렇게 보통 하는데, 중2, 중3 때는 기질이 하나 더 있어요. 미친놈이라고 하는 기질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자, 2번째,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들. 네, 오늘은 이 2번째가 키포인트인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한 번 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맞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옆에 사람 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하기가 엄청 싫어질 겁니다. 네,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거든. 근데 잘못된 게 아니라고. 네, 다를 뿐이에요. 자, 첫 번째, 이 다름의 도구가 저는 4개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기질과 디스크. 사실 비슷한 거예요. 예. 기질은 뭐 히포크라테스 뭐 이런 기질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것들은 그냥 담즙, 다열, 우울, 점액이라고 하는 4가지 기질이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외향적 혹은 내향적인 성향, 그러니까 하나는 외향적인 게 있고 하나는 내향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일이 있고 관계가 있는데 일을 추구하느냐 관계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4가지의 어떤 그 요소들에 의해서 사람의 성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향적이면서 일을 추구하는 사람, 일 중심적인 사람을 뭐라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담즙질. 네, 2번째는 외향적이지만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다혈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외향적인 사람이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내향적이면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점액질. 네, 그러면서 내향적인데 일을 추구하는 사람, 일 중심적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우울질. 네, 우울질은 우울증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다혈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괴팍한 지 맘대로 하는 그 다혈질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칭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지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스크, DISC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용어에서 오는 선입견 때문에 DISC 유형으로 하는 거예요. 다혈질하면 어떻게 해요? 다혈질하면 오토바이 타고 미친 척하고 막 기름 주유소 불지르고 이러는 인간 같잖아요. 다혈질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는 있다고, 그죠? 그래서 성질 버럭버럭 다혈질이가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데. 그다음 우울질하면 우울질은 잘 모르고 우울증은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잖아요. 예, 그래서 저 사실 우울질입니다. 그러면 병자인 줄 알아요. 병자가 아니거든. 정상적이거든, 정상적인. 하나님 원래 창조해놓은 아름다운 기질 중에 우울질이 있거든. 예.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요 네 가지 기질을 우리 간단하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우리 그 제자반하고 그 다음에 양육반에 들어있는 건데,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면, 자, 자료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입니까? 글자가 진짜 보입니까? 나는 뭐냐? 위냐 아래냐 이거예요. 자, 외향적이란 말은 뭐냐면 나는 말과 행동이 빠른 편이다. 목소리가 크고 난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한다. 네, 이런 사람이 외향적이다 이런 거예요. 내향적이란 말은 뭐냐면 나는 말과 행동이 좀 느리다. 네, 그리고 나는 좀 조용하게 말하는 편이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카페 같은 데서 누굴 만나거나 아니면 밥집에서 만나면 말소리가 내가 크게 하고 말 많이 하고 이러면 뭐라고요? 외향적이다. 근데 내가 말 많이 들어주고 내가 말 많이 안 하고 말하면 소리 좀 크게 해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야, 소리 좀 크게 해라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내향적이다. 자, 나는 외향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나는 외향적이다. 오른손.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네. 외향적이 옥수 맞네. 자, 내려보세요. 나는 내향적이다.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난 내향적이다.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네. 네, 좋아요. 옆 사람이 어떤 기질인지 알겠죠? 성향인지 알겠죠? 이 두 개를 일단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향적인데 뒤에는 이제 갈라지는 거고, 또 내향적인데 갈라지는 거예요. 네, 나중에 제가 또 자리를 옮기세요 이런 짓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거 한번. 자, 두 번째 자료 2번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그 외향적인 사람들 중에서 메뉴에는 뭐냐면 나는 경쟁심이 좀 강하다. 그 다음에 나는 목표 중심적이고 내 주장이 강하다. 그 다음에 나는 도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일하는 게 하나도 안 무섭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D형 담즙질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외향적인 사람 중에. 그 다음에 외향적인 사람 중에 나는 일을 좋아하는 것보다 사람을 좋아하고 나는 좀 명랑하다, 밝다, 즐겁다,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나는 내 감정 표현을 잘한다. 예? 그 다음에 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 시시콜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살아온 이야기 막 얼마 전에 버스에서 만난 이야기 밤 이야기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D형과 I형의 차이는 뭐냐면 뭔가 활동을 많이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일도 하고 이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일, 목표, 경쟁 이런 것들로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고 수다 떨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적인 외향성, 한 사람은 일 중심적인 외향성,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아까 내향 손들지 말고 나는 외향적인 사람 중에 나는 D형, 주도형, 나는 일 중심적인 사람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예? 번쩍. 어들 불러. 엄청 많네. 엄청 많죠. 한번 보세요. 예, 우리들의 적들입니다.
자, 내려보세요. 나는 I형, 사교형. 나는 일보다 사람 좋아하고 명랑하고 맨날 웃고 뭐 이런 사람, 딱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터 들어보세요. 부터 번쩍 들어보세요. 네, 네. 자기 성향은 파악됩니다. 자, 내려주세요. 자, 혹시 나는 외향적인데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 이제 내향적으로 갑니다. 아까 내향적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왼손인가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향적인 사람.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선택장애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 중에 S형은 뭐냐면 안정형이라고 하는데 온화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고 같이 일하면 좋고 내가 막 주도하지는 않는데 같이 일하면 좋아. 예. 그 다음에 남을 내가 좀 잘 도와줘. 자연스럽게. 누가 뭐 이렇게 뭐 불편한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도움을 주고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줘.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많이 하진 않지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좋아. 예. 그래서 카페에 있으면 누가 차 가지고 오가지고 이야기를 내한테 한 30분 동안 하면 아 그래 하고 나가는 거야. 이런 사람 있죠? 그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S형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번쩍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자, 내려주세요. 이제 C형, 신중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논리적이고 사실이 중요하고 내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막 같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게 속 편해. 이런 사람들 혹시 손 들어보세요. 자, C형, 나는 C형이다. 네, 들어보세요. 빨리 들어보세요. 네. 저도 C형이에요. 들어보세요. 아, 맞아요. 됐어.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정해졌다 그죠? 자, 나는 당당하게 저는 D형 담즙질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숫자씩 알려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네, 17명 적어놔야지. 17명. 자, 그 다음에 나는 사교형, I형입니다. 사교형. 손 들어보세요. 번쩍 손 들어보세요. 번쩍. 자, 내리면 안 돼요. 성질 급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네, 25명. 자, 안정형, S형. 나는 점액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요, 번쩍. 자, 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2명. 자, 나는 C형이에요. C형. 신중형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자, 번쩍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네. 자,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7대 25대 22대 17. 네. 일반적인 일반 사회에서 이런 성향을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그러니까 담즙질이 한 5%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혈질과 점액질이 한 35%에서 40% 가까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그다음 우울질이 한 10%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다혈질과 점액질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좀 동네마다 시끄러운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이 담즙질하고 우울질은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강의를 요 다음 세 번째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세 번째 자료를 보면 기질이 어떻게 되는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네 가지 기질이거든요. 하나는 외향적인데 일을 추구하는 사람,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사람보다 일이 더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요? 담즙질이라고요. 담즙질. 네. 그런데 외향적인데 일보다 사람 관계가 더 좋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내향적인데 사람보다 일하는 걸 좋아해. 그런 사람을 우울질. 그다음에 내향적인데 사람을 더 좋아하는, 일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조맥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내향 외향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뭐가 편하냐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게 나한테 편한가? 네. 저걸 MBTI로는 MBTI 외향 내향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내가 어떨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떠들고 말하고 막 움직이고 이러면 내가 좀 편한지, 아니 그냥 말 안 하고 막 조용히 앉아 있으면 편한지. 저는 목욕탕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일 편해요.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사람 많은 쇼핑몰 이런 데 가잖아요. 특히 백화점 가면 머리가 막 아파요.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버쩍버쩍거리 삭고 이러면 막 머리가 막 타이레놀이 막 필요해요. 예. 근데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 나는 막 성경책하고 둘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일하고 관계는 뭐냐면 무엇을 원하는가, 저기는 뭐가 편하냐라고 하면 저 가로축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조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에서 담즙질하고 우울질이 만났잖아요. 일은 기차게 잘하겠죠. 감정 교류 없이 일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우리를 할 수 있어. 그죠? 밤새도록. 그런데 저 담즙질은 일 중심인데 외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도 크고 막 시끄럽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부리 쌓고 막 이래 하는 거죠. 근데 우울질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냥 지 할 일만 하는 거라. 그러면 우울질이 담즙질 보면 어떻게 해요? 저 허풍쟁이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다 하도 못할 거 막 저러다가 진짜 안드로메다를 짓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담즙질은 우울질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꼼꼼하게 한다. 아이고 저 쪼잔하게 저 꼬작 뭐 하는 짓이고 저거 뭐. 아직까지 그거 안 아직까지 언제 마칠래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적으로 내가 뭘 사주고 아니면 뭘 안 챙기고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서로 마음이 안 상합니다. 예. 뭐 생일 안 챙겨줘도 되고, 예. 뭐 기념일 안 챙겨줘도 되고, 서로 뭐 이렇게 뭘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보세요. 만약에 저 담즙질하고 보세요. 담즙질하고 다혈질을 만났잖아요. 그죠? 외향적이죠.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분위기는 완전 좋지. 쿵짝쿵짝 하고 좋죠. 그런데 담즙질은 야 이거 해보자 그러면 다혈질이 그래 좋아 이런데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돼. 네. 분위기만 띄워놓고 담즙질은 어떻게 해요? 해라 하면 다혈질 다 막 이러 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네. 제일 보세요. 근데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통하는 게 있어요. 네. 만약에 담즙하고 우울은 일로 통하죠. 그 다음에 담즙하고 다혈은 외향으로 통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울하고 점액은 내향적인 성향으로 통하죠. 그 다음에 저 다혈하고 점액은 그죠? 관계적인 걸로 통하거든요. 네. 그런데 극과 극이 어디냐면 다혈하고 우울이에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 절단 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담즙하고 점액이 한 팀이 됐다. 진짜 절단 나는 거예요. 진짜 피곤한 거예요. 예. 그 만약에 우리 세일장님이 담즙질인데 난 점액질이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만약 우리 세일장님이 다혈질인데 내가 우울질이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주된 성향이 있고 보조적인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우울질이 가장 강한데 그 다음에 보조적인 성향으로 내가 담즙질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우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강한 성향이 담즙질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적인 것들 완전히 깽판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우울질이지만 주된 건 우울이지만 보조적인 게 내가 점액입니다. 이러면 그나마 일하면서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커버를 하겠죠. 맞겠죠? 근데 보통은 저렇게 담즙 다혈이나 다혈 담즙, 우울 점액이나 점액 우울, 아니면 담즙 우울이나 우울 담즙, 뭐 점액 다혈이나 다혈 점액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한 번씩 아주 소수의 케이스가 있는데 담즙과 점액이 주된 기질과 보조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씩 다혈과 우울이 주된 점액이고 보조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씩 있거든요. 저런 사람은 뭐라 하냐면 또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안 맞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한 번씩 저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자기는 그냥 모르는데 옆 사람이 보면 또라이 아이가. 골룸 있잖아요. 골룸. 반지에 대한 골룸. 굉장히 상냥하다가 의심병 많아지는 그런 사람처럼 거의 이중인격 아니야?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의심을 받을 만큼 저 사람은 저랬습니다. 저 대표적인 사람이 다혈 우울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라이는 아니죠. 그죠? 근데 다윗 보고 사람들이 미친 게이라 했습니다. 미친 게이. 미친 게이 짓을 한 번씩 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법궤 들어온다고 뺑글뺑글 돌다가 밑에 다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 자기 죽을까봐 피 질질 흘리고. 아니지, 진짜 우울질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자, 이러고 죽어보지. 안 그렇겠어요? 예. 근데 너무 극단적인 이 다른 것들이 이렇게 주 성향과 보조 성향으로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와 저랬노? 이럴 수도 있는데 한 번씩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여러분하고 다르다고 또라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에 또라이는 없습니다. 못 믿겠습니까? 또라이는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네, 좀 성향이 좀 독특한. 네, 어떻게 하나님 그래 만들어놨는데 어쩌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원래 이거 기질 설명을 엄청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보낼 것도 아니고 대충 이 정도 하면 뭐 우리 디스크 기질 대충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저번에 한 번씩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얼굴 형태를 보고 제가 한 70% 때려 맞춥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관상과 기질의 조합이랄까. 네, 진짜입니다. 예, 우리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찻집에 앉아 뭐 이야기해보고 이러면 보통 말 많이 하고 적게 해도 대충 성향이 나오잖아요. 근데 관상을 딱 보고 있으면 이 담즙질 D형은 얼굴이 좀 각져 있습니다. 어디가 각져 있냐면 특히 턱 쪽이 각이 있습니다. 턱 쪽. 진짜입니다.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얘들이 다 담즙질이거든요. 딱 이렇게 딱 느낌이 이렇게 딱 돼 있거나 이렇게 네모 반듯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각이 딱 져져 있습니다. 담즙질인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좀 짧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왜? 남자는 머리가 좀 짧습니다. 네, 담즙질의 성향인 사람은. 네. 그리고 여성분들도 이 뭐랄까 이렇게 얼굴에 좀 이렇게 담즙질 분들은 좀 각이 있습니다. 진짜 뭔가 이렇게 딱 선이 우리가 딱 보면 선이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딱 로봇 태권브이처럼 딱딱 돼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네. 누구 일나라 하면 딱 좋겠는데 일나라 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혈질들은요, 딱 보면 다혈질들 있잖아요. 외관, 형상, 관상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뭐 부리부리하고, 예? 그 다음에 선이 있잖아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얼굴 선이. 그리고 큽니다. 큼직합니다. 눈가리가 큼직하고. 눈이 큼직하다니, 눈이 진짜요. 눈도 큼직하고, 일단 진짜 눈이 큼직해요. 눈 동그랗게 크게 뜨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딱 옷 입고 다니고, 머리에 뭐 장식하고 다니는 게 나는 다혈질이라는 걸 다 알려주고 다닙니다. 색깔이 눈에 팍 띄는 걸 다 입습니다. 진짜입니다. 원색 계열 옷 많이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뭐 붙이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액세서리가 대빵만 합니다. 이렇게 액세서리가 우울질은 쪼매랗게 이렇게 뭐가 전체 조화를 원하는데 이 다혈질들은 호빵을 하나씩 붙여야 돼요. 호빵을 온몸에 호빵을 붙이고 다니는 정도로. 네, 귀걸이도 우울질은 뭐랄까 아주 명품 좋은 거를 하나 살짝 달잖아요, 귀걸이를. 근데 다혈질들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예? 옛날에 그 12정탐꾼이 포도송이를 메고 오듯이 온몸에 뭘 그런 분들이 다혈질을 딱 보면 뭐가 많이 달려있네, 원색이 많네, 눈가리가 큼직하네 이러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예. 진짜라니까요. 우울질은 옷 입는 스타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거의 회색빛입니다. 봄에도 그것인 것 같고, 여름에도 그것인 것 같고, 가을에도 그것인 것 같고, 겨울에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질은 그냥 뭐랄까요, 화려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얼굴형이 어떠냐면 얼굴형이 달걀 모양으로 갸름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진짜. 그리고 얼굴형이 있잖아요. 눈, 코, 입이 큼직한 것 없고 그냥 우리말하는 조목조목하게 그냥 잘 적당하게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참고로 코는 좀 큽니다. 근데 이게 균형이 좀 맞네 이런 느낌이 들면, 근데 다혈질들은 눈가리만 대빵 큽니다.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그럼 우울질들은 화장을 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다혈질들은 화장을 하면 각각이 굉장한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눈가리도 굉장한 포인트가 있고, 입도 굉장한 포인트가 있고, 귀도 굉장한 포인트가 있고, 온몸이 다 포인트입니다. 진짜랄까요? 못 믿네. 점액질은요, 보고 있으면 어디가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점액질 독특한 성향 중에 이게 외형 중에 하나가 헤어지고 나면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진짜 뭐가 정확하게 뭐 딱 잡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없고 뭔가 베일에 쌓인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막을 하나 쳐놓고 이렇게 만난 것 같은. 헤어지고 나도 이렇게 생각이 잘, 우리 반에 새가족실에 오잖아요. 점액질은 딱 느낌이 뭐냐면 지난주에 분명히 왔는데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사람이 점액질입니다. 다혈질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딱 그래 그 사람 입 뻘거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얼굴만 딱 봐도 거의 압니다. 우리 이렇게 조를 만났다 이러더라. 우리 셀이 바뀌었는데 우리 셀 가족을 만났다. 그럼 첫날 보면 말 많이 안 해도 얼굴 딱 보고 대충 스캔하면 딱 뜨고 나면 대충은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알고 또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점액질이시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호빵 하나 붙이는 애한테 다혈질이시군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내 혼자서 듣고 그렇지 이렇게 풀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자 기술을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MBTI라는 게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안 하고 이렇게 상담센터 같은 데 가면 비싼 돈 주고 받습니다. MBTI가 어떤 거냐면 네 개로 나눠져요. 이제 네 분야인데 에너지의 방향이 첫 번째 분야고, 두 번째는 인식 기능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판단 기능, 네 번째는 생활 양식. 요 네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료화면 4번 한번 보내주세요. 4번. 저 네 가지의 어떤 그 영역에 따라서 내가 A냐 B냐에 따라서 조합이 몇 개가 나오냐면 16개 조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외향적인데 감각적이고 사고형인데 인식형이다. 그러면 기술을 뭐라 하냐면 ESTP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향적인데 감각적이고 사고형의 판단형이다. 그러면 ISTJ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각각은 뭐냐면 서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의 두 가지 영역, 두 가지 어떤 반대되는 어떤 그 성향을 이야기하거든요. 저게 뭐냐면 에너지 방향.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게 편하고 어떨 때 이 사람은 만족이 되고 그다음 충전이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향형인 사람은 사람 만나고 바깥으로 활동하고 싸돌아다니고 이러면 편하고 충전되는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라. 굴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되지. 굴 속에. 그러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좀 쉬고 싶다 이러면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돌아다니게 쉬는 거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마트 갔다가 그 다음에 이런 사람 놀러 갈 때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벚꽃 축제, 쌍계사 무슨 축제, 그다음에 뭐 전어 축제 이런 데 가면 신나. 그래가지고 막 그 이상한 뭐 옆 하나씩 짱짱짱짱짱짱짱짱 이러면 이거 재밌다 막 이러면.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짱짱짱짱 이러면 이거 정신 없어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에너지 더 빼고 오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놀러 가가지고 MT 하잖아요. MT하고 막 이래가 막 이렇게 이렇게 1, 2, 3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즐겁고 막 힘이 솟아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힘이 다 빠진다. 그래가지고 게임하고 나면 외향적인 사람은 막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 와 재밌네 더 합시다 이러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시간 하고 나면 좀 쉽시다.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데 어떻게 해요? 뭐 재미없나?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부간에 이런 사람들 만났다. 그러면 이제 부부가 휴가를 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참 피곤하겠죠. 남편이 외향적이고 아내가 내향적이야.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 제주도 갈까? 좋지. 남편은 어떻게 해요? 막 제주도 가는데 어떻게 해요? 막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겠죠. 렌트카 빌려가지고 3일 동안에 10만 원씩 막 차도 막 써. 그런 걸 막 좋아하겠지. 근데 아내는 어떻게 해요?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고 밖에 식당도 가기 싫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 누가 밥이나 해줬으면 좋겠다 시켜 먹고 막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내향적이니까. 이렇게 다르니까 한편에서는 굉장히 충돌도 생기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요? 조화를 이뤄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내향적인 사람은요, 뭔가 할 때 좀 조용하고 신중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굉장히 정열적이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으로 합니다. 보통 눈에 띄는 사람들은 다 외향적인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뭔 일이 되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저 내향적인 사람들이 주로 꾸준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는 인식 기능인데 뭐냐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 메뉴에는 어떻게 충전이 되느냐, 어떤 게 편하냐,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거라고 하면 저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이제 받아들이는 성향, 인식하는 것.
똑같은 상황을 봐도 아니면 똑같은 사건이나 아니면 똑같은 뭔가를 줘도 그것들을 습득하고 인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감각적인 사람, S는 뭐냐면 오감, 그러니까 모든 내 몸에 있는 감각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손재주가 좋겠죠. 그죠? 뭘 해라 그러면 조물딱 만져가지고 이걸 이제 알아가는 거죠. 예. 이게 확인하는 거죠. 코끼리 하면 어떻게 해요? 코끼리 만져도 보고, 먹어도 보고, 이렇게 해가 코끼리잖아요. 예? 그런데 직관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딱 보면 안다는 거야. 척 보면 안다는 거야. 척 보면. 딱 보면 아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될지 안 될지 딱 보면 안 돼. 이 사람이, 이게 뭐, 이렇게, 도자기, 벌써 다 만들었어요, 이 사람. 예. 근데 이 감각적인 사람은 자기가 딱 손으로 만져가면서 이렇게 도자기 만들어야 되고, 직관적인 사람은 다 됐어. 예, 다 됐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직관적이니까. 근데 감각적인 사람은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밟아 나가야 돼. 근데 이렇게 뭔가를 이제 뭐랄까 이걸 받아들일 때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저게 감각적인 사람은 이야기를 이렇게 자불자불하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만져 보여주고 그러니까 시각으로 청각으로 이래 해줘야지 이게 잘 받아들여진다고. 근데 직관적인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싫은 거라.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헷갈리는 게 아니 어떤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진짜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좋아 죽겠다 그러고 이거 완전 이런 예?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저런 감각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PPT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렇게 위에 거나 말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 귀에다 대고 귓구멍에다가 이렇게 캔디가 들어가듯이 조용히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뭘 설득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하다가 뭔지 모르겠는데 막 하다가 팍 뜨죠. 이러면 되는 거라요. 이해되십니까? 예.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구나. 그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정보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하고 다르다고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 우리 황동원 목사님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야지 쉽게 잘 받아들여요. 네, 제가 설명하면 속 터져 죽는다. 그만 돼, 이제 다음 가서 막 이런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제 설명이 이렇게 편하게 들리는 사람은 황동원 목사님이 설명하면 미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연결된단 말이지 뭐. 기승전결도 없고 뭐 기기기기 뭐고 저거 뭐. 뭐 그거는 뭐 여러분도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예? 그 성향이 저걸 받아들이는 성향이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남편하고 저렇게 다르면 서로 그게 안 맞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맛집 같은 것도 감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블로그 찾아보고 가가지고 진짜 보고 손님이 얼마 있는가 보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겠죠. 알아가겠죠. 직관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간판만 보면 안다. 착 보면 안다. 자, 저 집 맞네. 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원래 성향이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사고는 뭐냐면 이제 받아들인 걸 내가 나름대로 결정을 할 때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저 판단하는 게는 결정하는 게 뭐냐면 저 사고와 감정이에요. 그럼 저 결정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 안에 뭐가 더 중요한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결정을 하니까. 그러면 저 사고형의 사람들은 뭐냐면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게 사실, 진실, 그 다음에 논리, 분석, 객관성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감정형의 사람들은
뭐 논리, 객관성, 사실, 진실 이런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처지가 어떻겠노? 저 사람 마음은 어떻겠노? 아이고 저런 형편이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사고형의 사람이 아들을 혼낸다. 아들이 아까도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막 혼냈거든요. 예, 그래 일로 와 시켜야 돼. 땡콩 한 대씩 맞고 너가 한 번 더 올라가면 너가 회초리 7대다 알겠지? 너가 7가지 살릴 수 있지? 야 살릴 수 있어요. 7대다 알겠지? 그래가 내가 혼냈다고. 그럼 나는 여기에 감정이 안 들어가요. 어느 집 안지 이런 거 상관없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안 올라가서 여기에 따라서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엄마들 회초리 7대 맞는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7대 딱 정확하게 7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대. 근데 만약에 감정형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올라갔어. 그러면 쉽게 올라갔어 이러잖아요. 그럼 나는 왜 올라간 게 중요하지 않아? 올라간 게 중요하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올라갔어? 그러면 아니 친구가 내한테 한 번만 가자고 해서 뭐 이러면 그래 친구가 가자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다음에 뭐 엄마가 뭐 뭘 내한테 시켰는데 뭐 이래가 막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래가 그러면서 막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쁜 척하고 귀여운 척하고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7대 때릴 거 2대만 맞아라 이렇게 하겠지. 나는 예쁜 척해도 조용히 하고 있어 조용히 시켜 이러면서 나 7대 정확하게 때리는 거야. 정확하게 7대 때리는 거야. 나는 감정이 필요 없어. 이해되시죠? 근데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요 2가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형의 조장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숙제를 내야 되잖아요. 사역자면 숙제를 낸다. 그러면 뭐 3월 31일까지 꼭 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 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탈락입니다. 그래 감정형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내보세요. 빨리. 그래 다 못했어. 그러면 어떡하노 막 이런 거 해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나 막 그 사람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근데 사고형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형의 사람들을 보면 정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원리 원칙이 없으니까 우유부단한 거죠. 근데 사고형의 사람은 원리 원칙대로 하겠죠. 그죠? 근데 정이 없어. 인간미가 떨어져. 근데 그건 둘 다 잘못된 게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느냐? 사람과 관계를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실, 객관성, 합리성 이런 걸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두 성향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적은 뭐냐면 이행양식, 생활양식은 뭐냐면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 인식 쪽 어떤 의미냐면 판단은요 정확하게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체크해 가면서 엄수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식형은 그때마다 상황마다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러를 갔다. 그럼 판단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내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그러면 오전에는 어디 가고 오후에는 어디 가고 저녁에는 어디 가고 밤에는 어디 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계획을 세웠으니까. 예? 연중 행사 계획을 세웠어.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고 3월 달에 뭐하고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식형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주도에 갔는데 갑자기 비가 왔네. 비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찜질방이나 가자. 모든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밤에 야시장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통닭이 먹고 싶네. 통닭이나 시켜 먹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판단하고 인식하고 둘이 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니는 뭐 한 대로 없고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맨날 마음이 바뀌고 뭐 그런 사람 마음이 뭐지? 그리 자주 바뀌나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인식형의 사람이 판단의 사람 보면 아니 그래 융통성이 없노. 뭐 계획대로 다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축을 해도 판단형의 사람은 정기적금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식형의 사람은 정기적금이 안 부어지겠죠. 시작은 하지. 정기적금 시작은 하지. 정기가 하나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다른.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계획은 다 세우겠지. 근데 계획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계획도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뭐 그때가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저렇게 다르다고 보세요. 편한 게 다르고 두 성향. 그 다음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성향도 다르고, 이 안에서 뭔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 내리는 것도 다르고,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도 다른 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한거 모여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한거 모여 있다고. 그러다가 한 번씩 저 외향적인 사람이 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내향적인 사람이 또라이 되는 거고. 맞잖아요. 감각형의 사람이 많으면 저 직관형의 사람은 이상한 놈 되는 거고. 감정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사고형의 사람들이 조금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형 사람들이 저 이상한 놈들이라. 이래 생각하는 거고. 판단에 J형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씩 P형이 몇 명 없다. 그러면 P형은 어떻게 해요? 뭐 계획성도 없고, 뭐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상한 띨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성향에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이만큼 다르구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마지막. 저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저 애니어그램은 9가지의 성향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저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랍니까, 뭐 점성술 아니냐 뭐 이런 거 다른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7가지에, 그러니까 MBTI는 16가지, 그 다음에 기질 디스크는 4가지잖아요. 근데 저기는 9가지 성향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마다 어떤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보완적으로 살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걸 저런 거 이제 정리를 해놨다고. 그래서 저런 것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흔하게 빠진 게 남녀의 차이예요. 남녀의 차이. 남녀의 차이. 우리 남녀가 차이 나는다는 거 알죠? 근데 이거 진짜 인정하기 어려운 게 이거예요. 네, 남녀의 차이가. 성향이 달라요. 남자들이 원하는 거, 여자들이 원하는 거하고 진짜 많이 달라요. 주로 보통 말할 때 여자들이 좀 관계 중심적이다, 남자들이 일 중심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특히 남자, 여자 다른 게 대화 방법이 다르거든요.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대화 방법이, 여자들은 오만 시시콜콜한 걸 다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들은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래 살잖아요. 너무 다른 거라. 여자는 어떻게 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남자는 할 이야기가 없어. 다 시끄럽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근데 한 번씩 결혼할 때 이 반대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엄청 말이 많은데 여자가 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또 근데 그래 서로 또 끌립니다. 꼭 천생연분처럼 연애할 때는 딱 그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놈은 말이 굉장히 많고 어느 놈은 말이 없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대화를 할 때도 남자들은 사실적인 대화만 주로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 끝이죠. 그 남자들 좋아하는 게 이 뭐랄까요, 어떤 그런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남자들은 거짓말을 그냥 이게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언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 여자들은 사실적인 언어를 쓰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적인 언어라기보다는 감정형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보 뭐 바람 쐬고 싶어. 그럼 창문을 열어주면 안 되죠. 그게 감정의 언어잖아요. 한국 사람이 실수했던 거. 여보 오뎅이 먹고 싶어. 오뎅을 사주면 안 되죠. 송전을 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 것처럼, 그게 남자는 그냥 말 자체가 거의 다일 경우가 답니다. 남자는. 근데 여자는 그게 말 자체만으로 안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남녀 차이를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책이 있지만 김미진이 아닌데 연애 상담소 하는 씨는 우리 책도 있거든요. 청년들 보라는. 그 이름이 뭐더라? 예, 사랑하기 좋은 날. 저자가 누구죠? 모르는구나. 그 사람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이유,
맞장구를 안 쳐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남자는 사실은 여자가 그냥 얼굴만 보고 있으면 뭐 남자들은 이야기하던가 그냥 뭐라 맞장구 안 쳐줘도 그냥 지 혼자 하다가 그냥 맙니다. 그죠? 근데 여자는 뭔 이야기를 하면 옆에 맞장구를 쳐줘야 된대요. 여자들끼리의 대화가 원래 그렇대요. 친구들이 만났다. 그러면 친구들이 야, 요번에 화장품 바꿔 왔는데 야, 색깔이 어때? 어머머머, 너무 예뻐. 이래 해줘야 되잖아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바꿨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화가 안 된대. 그래서 그렇구나. 와우, 뭐 그래. 뭐 이런 이야기만 몇 개 해주면 여자들 저거 알아서 그냥 이야기 다 한대.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라더라고. 와우. 따라해볼까요? 와우. 그 여자가 뭐라 씹으리면 와우 이러면 된대요. 엄청 쉽대요, 엄청.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있잖아. 오늘 학교 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요번에 새로 결혼한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와우 이러면 된대. 근데 남자가 몰라가지고 어느 교수님인데 와, 왜 결혼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대화가 팍 끊긴대요. 네, 우리 아내가 오늘 밤에 여보 오늘 있잖아 우리 막내가 있잖아 화장실에 똥 누는데 똥이 새까만 똥이 나왔어 막 이렇게 하면 남편 뭐라 해야 된다고요? 와우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뭐 새까만 똥 오늘 대신 뭐 먹인 거야? 니 도대체 뭐 먹여? 이러면 어떻게 해요? 대화 땡. 셀에서도 새 가족을 만날 때도 여자들 만날 때는 그것만이라도 해주면 대화가 좀 그나마 풀린답니다. 아니에요. 뭐라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뭘 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와우 뭐 이런 거 와 세상에 이런 거만 한 시간 동안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 저 알아서 막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 그냥 끝이래고요.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뭘 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 여자들은 밑도 끝도 없이 저끼리 와 그래 뭐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야기 한 시간 동안 하고 우리 만나가 또 이야기해 이러고 간대요. 그런 남녀의 차이를 알면 서로 간에 오해를 안 한다. 우리 교회는 셀이 남자 여자 같이 돼 있잖아요. 그죠? 둔산제일교회 가니까 남자 셀, 여자 셀 따로 돼 있더라고. 엄청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 여러분 여자들끼리 낚시 간 적 있어요? 여자들이 낚시터 가가지고 탁 던져놓고 남자들은요 팍 던져놓고 3시간 동안 아무 말 해도 아무렇게도 안 불편해요. 낚시가 뭐 올라오나 안 올라옵니다. 그래 자리 바꿔볼까요? 근데 여자들은 돌아쁘죠. 그죠? 아줌마들 등산 가면 어떻게 해요? 등산이 목적이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옆에 못 가요. 시끄러워서 빨간 옷 분홍색 파란 거 막 알록달록 해가지고 막 사철 완전 단풍 물들어가지고 아줌마들이 막 떠들면서 올라가거든. 남자들 안 그래요. 남자들 어떻게 해요? 산을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 올라가자. 힘내고 쉴 때 어떻게 해요? 먹고. 근데 여자들은 막 쉴 새 없이. 근데 그렇게 타고난 걸 어쩌겠노? 맞잖아요. 이상하다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타고났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르게 타고난 것들을 이상하다, 틀렸다, 잘못됐다, 니는 와 그렇노? 이러면 서로 피곤한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거의 한 80~90%의 문제는 이런 성향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진짜 또라이가 한 번씩 10% 문제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택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인. 근데 그건 진짜 얼마 없습니다. 성격 차이, 결혼해서 성격 차이 다 이겁니다. 셀에서 이상하다 다 이겁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은 진짜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 공부하셔야 되고 사귀면서 공부하셔야 되고 특히 청년 때에 미리 좀 알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만나면 예쁘다고 만났다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서로 또라이라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예를 들어 자매하고 만났잖아요. 그죠? 그럼 와 진짜 성격 희한하네. 진짜 희한한 성격인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와 진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가 헤어졌어. 그럼 남자들은 헤어지고 나면 헤어진 걸로 끝이에요. 거의. 근데 여자들은 헤어지고 나면 어찌 된 줄 아세요? 그 남자가 다 미친놈이 돼 있어요. 다 또라이 돼, 또라이. 이해되시죠? 만약에 우리 누구를 해볼까? 우리 근원이가 나중에 청년이 돼가지고 컸다고 멀쩡하게 컸다고. 근데 근원이하고 A라는 자매가 예를 들어가지고 세은이야 기분 안 좋게 좀 미안해. 그 세은이하고 이렇게 사귈 수 있잖아. 20대 때 사귀고 나면 근원이는 세은이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말 안 합니다. 남자들은 딱 하나만 합니다. 그래도 예뻤다 이거 말고 다른 말 안 합니다. 헤어질 때 그래 사실 좀 안 예쁘긴 안 예뻤지. 그 둘 중에 하나 이야기하는데 자매들은 뭐라 하냐면 자 또라이다 이상하다 그런 걸 있잖아요. 온 교회 다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한 세 사람만 재수없이 사귀었다가는 교회에서는 절대 결혼 못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멀쩡해. 근데 어떻게 해요? 소문이 그래 나버리면 저 남자 이상해요. 소문이 나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시도도 못하고 계속 함께하는 교회에서 결혼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혹시 헤어지더라도 그 남자에 대해서 악담은 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자들은 또 워낙 네트워크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 네트워크가 워낙 강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일 마치고 나서도 내하고 다르다고 저 이상하다 또라이다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내하고 성향이 다르구나. 이제 그래 말하는 사람들은 못 빼왔구나,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자, 1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죠? 그럼 상처 없이 섬기려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향만 알아도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가 알면 그 상처 안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일을 저렇게 추진하지. 아, 저 사람은 관계할 때 이렇게 서툰 성향이지. 아, 이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아, 이 사람은 같이 챙겨줘야지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거만 알면 큰 문제 안 생기죠. 세 번째, 복음의 불변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견제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불변성은 본질이에요. 근데 문화의 다양성, 문화는 비본질이에요. 근데 이 문화라는 건 그릇이거든요. 본질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우울질 안에도 복음이 들어있고 담즙질 안에도 복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복음에 불변하는 이 복음을 담는 그 사람의 그릇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역자들 있지만 설교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나는 유 목사님이 좀 맞다, 나는 안 목사가 맞다, 나는 황 목사님이 맞다, 이런 다 있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럼 그거 다 성향이거든. 그럼 이런 사람은 저기에 맞춰하고 저런 사람은 저거 맞춰하고 이해하고 알아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그렇게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오는 사람이 어린아들까지 해가지고 800명, 900명 될 때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향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복음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하고는 달라요. 다원주의는 본질이 다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은 하나인데 그것들을 담는 문화가 다르다.
스타일이 다르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네 번째, 그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갈등 자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네. 갈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정적인 갈등이 있고 하나는 과업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감정적인 갈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막 짜증이 내고 막 적대감이 있고 서로 막 긴장하고 막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갈등이거든요. 이게 있으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근데 갈등 중에서도 과업 갈등은 뭐냐면 토론하고 그다음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마음껏 이야기해야 되죠. 네. 근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의견이 다른 것들은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거거든요. 근데 뭔가 충돌이 되고, 아니면 뭔가 다르다는 것 자체를 너무 민감하게 달라들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을 할 때 좀 다르다. 우리는 거 있잖아요. 한 마음, 한 뜻, 뭐 한 목소리, 뭐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그것들은 감정적인 영역, 대인 관계의 영역 속에서는 그렇게 가는데, 예? 우리가 뭔가 결정 내기 전까지, 예? 뭐 의논하고 토론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 과업 갈등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결정 나기 전에는 셀에서 우리 셀님한테 어디 갈까요?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 한다면서요. 그죠? 결정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안 배웠나? 셀장님은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리산 갑시다. 참 좋은 생각이. 왜 이때까지 가요? 결정이 안 나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 셀장이 이번엔 지리산! 이러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하고 토론해서 진짜 결론이 안 날 때는 그렇게 간다. 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은 과업 갈등일까요? 감정적인 갈등일까요? 감정적인 갈등. 이 감정적인 갈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안 좋으니까 서로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사실은 반대 안 해도 될 것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네. 택도 없는 거 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네. 7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좋은 것을 가지고 다투지 말자. 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가지고 너무 막 죽기 살기로 대들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셀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다 열심히 잘해보자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리가 아니면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막 넘어가시고 하십시오. 뭐 어때? 청소를 하는데 1층 청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부터 하자. 아니다 카페 청소부터 하자. 아니다 복도 청소부터 하자. 아무거나 하면 어때 그냥. 안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는 싸우지 말자고. 그냥 그래 뭐라도 해라 뭐라도 해라. 네. 그 다음에 4번 달라도 웃으면서 사역하라. 한번 해볼까요? 달라도 웃으면서 사역하라. 우리 서로 다르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아까 손만 들어도 다르잖아요. 다른데 다르니까 서로 피곤해하고 막 불편해하고 힘들어 이러면 뭐 한다고 그래 사역을 하시냐고요. 그냥 한 번만 뒤로 돌아서서 내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허허 하고 한 번만 웃어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 발짝만 물러서 보면 내하고 다르구나. 그렇지. 저 안에는 저게 중요하지. 그래 넘어가면 그만인 일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내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계속 까칠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룻도 보면 아브라함은 어른이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재산이 많아졌을 때 룻한테 이야기합니다. 롯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정해라. 내가 오른쪽 하면 나 왼쪽, 네가 위에 하면 나 아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2번 바로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성도, 좋은 리더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쫀쫀하게 막 쫀쫀하게 해가지고 막 찢고 볶고 싸고 이러지 말고 그냥 따라합시다. 허허. 그래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의견만 계속 관철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억지 부리지 말고, 예?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걸 공생이라 그러죠. 서로 잘 되는 길이 없을까? 근데 서로만 주장을 하면 서로 망합니다. 예, 그런데 그냥 이게 본질이 아니라면 그래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도 뭐 부부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자는 이렇게 막 가계부를 쫙 다 적어야 되는 스타일이고, 아내는 가계부 뭐 거표지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막 어디다 뜬지도 모르고 이런 스타일이면 그죠? 남편이 아내한테 야 이래 우리 엄마는 다 했단 말이야 이래 하지 말고, 그죠? 엄마는 우울증이겠지. 그러면 엄마는 그랬다 하지 말고 그래 막 가계부만 대충 이라고 막 빵꾸 만나면 된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싸우는 거예요. 예? 아내도 꼭 양말통에다가 양말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남자들이 양말통에 양말을 벗어가 이렇게 간지런히 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남자는 통만 있으면 던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던진다고 다 들어가나? 그죠? 자유투 확률 60%잖아요. 그럼 꼭 옆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또 그러려니 하고 미친놈 하고 이래 넘어가면 될 텐데, 당신 하나 잖아 이게 다 못 넣고 못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향이 슛을 타고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빨래통을 한 다라이만 한거 해주세요. 그러면 축구골 때만한 갖다 주면 다 넣지 뭐.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다 이해하면 그럼 서로 사는 거지 뭐. 예. 예. 그리고 성령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신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이유, 그 다음에 한 발 더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낮아지심의 그 방법으로 나가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 빠락빠락 내가 양보도 못하고 우겨야 될 일이겠습니까? 진리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뭡니까? 감각형이고 나는 판단형이야. 뭐 인식형이야. 뭐 이런 그게 뭐라고요? 저 사람은 일이 중요하고 난 관계가 중요해. 그러면 내가 먼저 알았으면 그래 네가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 해라. 그게 뭐예요? 낮아짐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내 것들을 버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옳다고 맞다고 빠락빠락 싸워가지고 이겨야지 그게 뭐 잘하는 거겠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6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달라도 좋아할 아니요 6번 읽자고요. 시작. 서로 달라도 조화를 이루고 다양성의 미학을 즐기며 웃으면서 섬기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달라도 조화를 이루고 다양성의 미학을 즐기며.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서로를 인정하자. 예, 그러면 교회 생활도 재미있고 세일도 재미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잘 적응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